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9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을 쳐내라 할까?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가에서도 그 원인을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대체로 그런 것이죠. 일종의 개심죄다. 처음에는 개심죄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라.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박영수 특검 때문에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했을 때처럼 그렇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또 특히 본인과 가까운 조국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재수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 송철호 울산시장,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것은 괘씸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막 연루가 됐죠. 그래서 일종의 괘씸죄 걸어서, 물론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지나갔는데 그 태풍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총선 이후에 거의 수사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것은 괘씸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이 금융 비리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들,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신라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 방어용이다. 이런 것, 그런 목적이다. 윤석열을 쳐내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검찰 조직의 힘을 빼야 되겠다. 왜냐? 공수처가 곧 설치가 되면 공수처를 일종의 권력 옹의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다목적 포석에 의해서 윤석열 쳐내기를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여의도 정가에서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미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본인과 가까운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윤석열을 옥죄고 또 한동훈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을 쳐내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는 난투극도 일어나고 심지어 폭로극도 일어나고, 또 추미애 이성윤뿐이 아니라 최강욱, 황희서, 일종의 사기범, 제보자 X, 또 방통위원장까지 총동원이 돼서 한동훈을 엮고 그걸로 해서 윤석열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목적은 괘씸죄,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비해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윤석열 사태, 일종의 윤석열 사태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건 윤석열 사태인데, 윤석열 사태의 한 원인을 제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아주 폭탄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수사를 했다. 탄핵시키려고 수사를 했다. 그것이 조국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제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쳐내려고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조국의 주장은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쳐내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의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때 좀 사회로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총선 끝난 후에, 그러니까 여당이 패배해서 힘이 없어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 수사 중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같은 것을 수사를 시작했다. 이 내용을 주장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국이 주장한 겁니다. 자, 오늘 페이스북 글 제목은 이겁니다.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족쇄를 채워주면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긁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검찰을 막 비난을 했습니다. 자기를 기소한. 지금 조국 씨는 피고인이죠. 여러 사건에 지금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의 페이스북 글 중에서. 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검찰의 탄핵 미수서를 조국이 이야기한 겁니다. 조국이 검찰이 총선에서 여당이 졌으면은 야당이 이겼으면 탄핵을 했을 텐데 여당이 이기는 바람에 그것을 미수에 고쳤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문정수석을 지내고 법학교수가 지낸 사람이 검찰이 어떻게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탄핵은 국회에서 그 발의를 해서 헌재에서 하는 거죠. 물론 근거는 검찰 수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랬죠. 이 박영수 특검팀, 거기서 수사팀장으로 활약을 했던 이 윤석열, 또 그 밑에 수사팀원이었던 한동훈, 이쪽 팀에서 다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기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헌재나 또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그것이 구성 요건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검찰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이나 또 유재석 감찰 무마, 더구나 본인까지, 본인 일가 비리입니다. 일가 비리. 무슨 뭐 아이들 뭐 입시 비리, 또 뭐 학원 비리, 뭐 그런 건데 또 사모펀드, 본인도 일가 비리까지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탄핵을 위해서 내 가족까지도 뒤졌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들이댔는데, 자, 그때 그런데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적극 청구한 것은 조국 본인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을 수사할 때는 맹견이었지만 본인은 맹견, 뭐 애완견 이야기했죠. 맹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완견이 될 것 같아서 윤석열을 청구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하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본인의 합리화를 위해서 탄핵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SNS 글을 접하고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 완전히 실성했군. 이렇게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과 같은 인식에서 윤석열을 쳐내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조국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죄 구성이 검찰에서 됐죠. 그러니까 국회 탄핵이나 헌재 결정과는 달리 범죄 구성이 검찰에서 됐기 때문에, 물론 이 박근혜 탄핵은 정치적으로 막 시작이 됐죠.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언론이 경쟁적으로 막 보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 의결을 하고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볼 때는 검찰 수사가 박근혜 탄핵의 한 요인이 됐구나.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을 하는 그 범죄 구성 요건을 막 갖추는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위험하다. 실제로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막 수사를 하고, 또 특히 울산시장 선거 불복 개입 의혹은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핵심 특검들도 다 연루가 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뭐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는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를 탄핵을 하려고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박근혜 탄핵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야,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무섭구나 해서 뜨거라 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조국과 그것이 아마 그 같은 맥락에서 인식의 맥락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본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핵심 측근인 조국, 후계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조국, 또 조국의 마음의 빛 이런 말까지 했죠. 그리고 청와대 핵심 측근들이 같이 연루된 유재수, 또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여기에 대해서 막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니 그 다음은 자기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도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추측이 아니고 조국 씨가 그 이야기를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이런 것도 막 돈 관련 주문이 나오고 하니까 더욱더 그래서 윤석열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조국, 유재수, 송철호, 다음은 대통령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권력 주변에서도 또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윤석열을 자르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은 왜 윤석열을 그렇게 쳐내려고 하느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검사들끼리 난투극까지 벌이고 폭로극이 나오고 왜 하느냐. 사실 이것은 뭐 윤석열이라는 특정 인물이기보다는 아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는 검사들 모두 다 몰아내고 권력에 충성하는 이 검사들을 요직에 포진시켜서 탄핵을 막자,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닌가. 그것을 조국이 그것을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오늘 SNS에서 천기 누설을 했다. 그렇게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